환노위 국감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쏟는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거의 펑펑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줄을 흘리는 게 아니라 펑펑 울었는데, 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변경해가지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당시에 윗사람이었던 사람이 이거를 못하겠다.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무혐의를 지시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이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감 자리에서 정종철 쿠팡 CFS 대표가 취업규칙 원상복귀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렇죠. 그런 검사들이 많아야 되죠. 네. 이거 이제 이전에도 보도가 됐던 바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원래 1년 이상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 근무하는 분들도, 짧은 시간 근무하는 분들도 많고, 아마 물류센터 같은 데 그런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주당 1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리셋. 네. 그러니까 계속 근무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네. 안 하면 1년 동안 했던 게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악의적인 취업 규칙인데, 물론 노동자들이 합의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를 통해서 협의해서 자, 그럼 우리 인정할 테니까 그럼 다른 걸 달라.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정할 때는 당연히 미리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미리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내부 지침이 발견됐죠. 미리 설명을 그냥 우리는 했긴 했는데 뭐가 좀 안 되는데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내부의 쿠팡의 지침이 발견됐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네. 따지는 놈 있으면 걔한테만 살짝 얘기해줘.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건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노동청에서도 그런 게 다 나왔는데, 그래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건 뭐 기소다 당연히 판례가 있으니까 기소인데, 엄희준 부천지청장 그리고 이제 문지석 부장검사가 얘기하기에는 그 차장도 연루돼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은 안 됐고, 네. 이 차장이 김앤장에 다니는 모 변호사랑 네. 되게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언니 이제 동생 정보를 사이다. 빼돌렸을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얘기죠. 이쪽 김앤장이 또 쿠팡의 변호를 맡고 있다. 혹시 그런 거냐? 이건 의심이죠, 일단. 근데 엄희준,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가 굉장히 용기 있는 진술을 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 우는 장면이 네. 진짜 그러니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검사가 오랫동안 동일체라고 하는 네. 점에서, 그리고 엄희준 검사가 아직 퇴직을 안 했습니다. 좌천되어 있긴 하지만 네. 광주고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런 표현 하는데 이제 아마 밥 먹을 사람도 없어질 거고, 이제 앞으로 검사 생활을 계속 한다면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 엄희준은 누구냐 그러면 네. 이거예요. 엄희준은 어떤 검사냐? 추윤 갈등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 중간 간부 인사를 할 때 자기한테 통보를 안 해줬다고 엄청 지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추미애가 맘대로 한다. 그때 딱 6명의 검사를 찍어서 이 6명만 대검에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윤석열 라인이군요.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네. 윤석열 사단의 최측근. 그러니까 막내급의 핵심이죠. 네, 핵심이고. 그럼 엄희준은 그동안 뭘 했냐? 네. 어떤 사건을 했었냐? 한명숙 모해중 사건을 만든 사람이죠. 네. 그리고 뭘 했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무마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재명 관련된 사건을 했던 네. 거죠. 그러다가 부천지검장으로 가서 지금 쿠팡이랑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특수부 검사 얘기를 하는데, 엄희준은 진짜 상위 1%의 검사인 거죠. 근데 이 특수부 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가는가, 지금 얘기하셨지만 엄희준이 그렇게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 검사인데 왜 쿠팡 이런 노동자 사건 이런 거 하면 빛나잖아요. 네. 뻗어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결국 무혐의를 이게. 지시했는가? 무혐의를 왜 지시했는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지시했던 지휘계통에 있던 사람은 왜 국내 굴제 대형 로펌으로 넘어가서 말하자면 이런 관계를 맺는가.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특수부가 뭔데? 특수부가 뭐 그렇게 사회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어떤 단면을 문지석 검사가 국감장에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희준이 네. 정치적으로 한명숙 모해준 그거는 쟁점이 있지. 세월호 그것도 뭐 쟁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 수사 잘하니까 총회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굉장히 노동권, 사회권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자본의 편, 기업의 편, 그리고 부적절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엔 출세의 밑바탕이 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특수부 검사가 있다는 거를 좀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누군가 문지석 검사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네. 같이 앞에서 밥을 먹어주는 검사가 있다면 그도 의인이다. 그래도 좋은 그 기준을 정했네요. 네. 그래서 문지석 검사가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 같이 밥 먹어줘라. 네. 먹어줘라. 다 떨어져서 야 저거 봐 내부 고발하면 저렇게 밥 먹을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만들지 마라. 그 검찰이 원래 이제 기소를 하지만 그러니까 사건 형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그 피해자를 위해서 네.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경찰이 좀 잘못 수사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자 편에서 좀 생각을 해서 그걸 완춘장치하는 역할들을 원래 검찰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드러나지 않은. 네. 근데 드러나는 검사들이 대부분 권력에 줄대서 사건을 왜곡시키고 은폐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드러나는 사건으로는 문지석 검사가 거의 처음으로 처음이죠. 진짜 이렇게 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물론 상상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문지석 부장검사가 쿠팡 이거 이 자식들 빼박인데 얘네들 내부 지침이 다 있더만 이거 판례 그대로 있고요. 얘네 무조건 유죄입니다. 기소입니다. 그때 지청장이 어미준이 이렇게 딱 야 그냥 덮어. 넌 쿠팡 안 써? 야 너 쿠팡 있지 배달 안 먹어? 덮어. 야 회원이야.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지석 부장 아니 총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뻔히 다 있는데 이거 기소하면 나오는 겁니다. 마켓거리입니다. 마켓거리 괜찮았어요. 그러면 아무튼 내가 저기 그 원래 수사검사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걔한테 얘기한다. 아니 말도 안 되죠. 바빠. 점심 어디라고요? 우리 집 알았어요. 그런 사건이야.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영화 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지청장이 부장검사를 패스하고 수사검사한테 직접 네. 지시를 내려서 이건 불기소 무혐의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니 옆에서 쿠팡 회원이 아닐 수도 있는 문지석 검사가 아니 어려운 분들 퇴직금 1년에 기껏해야 그렇죠. 2, 300만 원 되는 거 그거 아끼려고 하는 걸 이런 기업들은 봐준단 말이야.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온 근데 것이고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양심 고백하기까지 쉽지 그 않죠. 과정이나 쉽지 절차가 않죠.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박수를 받은 거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밥 먹으면 같이 밥 먹어주고 네. 광주지검에 있는 검사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님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삼겹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소정님 스타일로 하는데 그죠? 한번 공동포차에 초대를 해서 초대하면 술을 같이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삼겹살을 오늘 이제 국정감사 나흘째 접어들었는데 이제 첫날부터 곳곳에 파행이었는데 나흘째도 계속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책국감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오늘은 법사위는 감사원 국장감사였는데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 관련해가지고 충돌하면서 24분 만에 파행, 과방위도 뭐 엊그제 김우영 박정훈 의원 문자 메시지 욕설 논란 이것 때문에 또 파행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 국감이 특히 좀 약간 최악이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보면 국감 때 뭐 대단한 것들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건 이제 언론 입장에서. 네. 하지만 대단하게 발견되지 않았어도 일부 이제 언론에 큰 주목을 못 받아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주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장면들이잖아요. 못 받았어도 몇몇 지적들이 있으면 사실은 정부는 크게 기사가 안 났어도 거기에 긴장하고 그걸 또 시정하고 이런 게 이제 국감의 역할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뭐 이전에도 대단한 건 제 기억으로는 2016년 국감 때 그때가 이제 최순실이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됐었죠. 네. 당시 미르재단 뭐 이런 거 되면서 그때 좀 얘기가 많았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나중에 태블릿 PC가 나왔고 탄핵까지 가게 된 그런 네. 거였고 근데 이번은 특히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감이었는데 다른 걸로 싸우고 계속 네.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예 그러면.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도 물론 많이 싸웠지만 이번에는 거의 진전 없이 싸우기만 하는 국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재까지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안타깝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권 야당 같다는 집권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네. 야당 같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라는 게 모정활동의 꽃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 의원들이 막 드세게 붙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은 어쨌든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넘어가야 예산 통과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한 발도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과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뭐 행안위도 그렇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감에서 감사해야 되는 기간에 윤석열 정부의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번 국감 한 번 정도는 저는 뭐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출구 전략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자꾸 보면 아 저게 싸울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내란 청산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뭐 이런 거를 가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드러나는 이슈들 보면 아 저게 내란 청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제 느낌이 아니라 이 국감을 그냥 보는 중도층, 그다음에 정치를 매일 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이제 이게 과연 야당일 때는 괜찮을 수 있는 전략인데 여당일 때도 괜찮은 전략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하나 필요해 보이고, 오늘 민주당의 일부 이제 말하자면 뭐 책사급 인사들도 지적을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유리한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국정감사가 빛이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힘이 있는 때예요. 네. 정부가 네. 뭐 관세협상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캄보디아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잘하네, 이런 일은 잘하지라고 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을 지금 국감이 다 덮어요. 국감에 안 좋은 뉴스들이 되는 거죠. 덮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당정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법사위인 것 같아요. 특히 법사위에서 뭐 어제 이제 대법원 현장 검증을 했는데 로그 기록 보러 간다 했는데 로그 기록 결국 못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의 문제, 왜 공개 못하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다.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놓고도 질문했지만 이제 본인이 대답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는 민주당이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법사위 뭐 대법원 관련된 문제,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체적인 제가 보기에는 13일 국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네. 국회에서 열렸던 국감이죠. 15일이 현장 검증인데 제동거리가 약간 길었다. 네. 제가 보는 민주당 분위기는 조희대 사퇴론에서는 이제 좀 빠져나가자. 어차피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 네. 답도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물러나는데 계속 반복되고 안 하고.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혹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의 동설 같은, 저는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근거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지 않나? 만약 그게 나온다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저도 완전히 부적절한 판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는 여당에서 뭐 탄핵소추 얘기까지 나오면서 물러나는 거는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층 민심 얻기도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불만을 표출했듯이 주요 이슈들이 다 여기에 가려지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근데 조희대 사퇴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 정하기 싫으면 그냥 있으세요 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치 통과 의례처럼 있는 게 13일, 15일 국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협의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상징적인 장면이 13일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속을 좀 빨리 시켜줬어요. 네. 정회를 좀 일찍 시켜줍니다. 네, 맞아요. 정회하자마자 나가고 바로 또 시작하고 뭐 원래대로라면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 분위기라면 일단 배에서 꼬르륵 소리 한 3번 정도 나야 1시 20분쯤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다 당 떨어지겠는데 싶을 때쯤 정회하고 이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막 손았을 때 됐어, 고생했다. 빨리 해준 거는 제가 듣기로도 그 전부터 어떤 대법원과 법사위 간에 약간의 조율이 있었고. 그래서 13일부터 브레이크가 있었다.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딱 한다고 해서 15일 국감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이미 간다고 해놨는데. 간 거예요. 전 재밌는 장면이 조희대 막 어쨌든 15일 국감까지 여기 했잖아요. 점심은 왜 같이 먹죠? 거기가 그러게요. 맛집 많으니까. 근데 막 있다가 밥 먹으면서 맛집 아니까. 여기 파김치 맛있어요. 이거 좀 드시고. 정치인들 참 훌륭해요. 그러게요. 저는 그런 얼굴들이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도 훌륭해요. 네. 뭐 어떻게 실컷 그러고 있다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나. 밥을 먹어서 무슨 얘기를 했든지. 예전에 이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게 세상사죠. 세상에.
그게 그렇죠. 세상사다. 큰형이랑 둘째형이랑 막 아버지 재산 갖고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네. 또 둘이 같이 밥을 먹는 밥을 거죠. 먹는 거다. 아, 그렇구나. 밥은 알겠습니다. 같이 먹어야 된다. 하긴 서로 싫으면서도 관례적으로 또 그래야 이제 어떤 대화의 장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는 법사위는 지나갔으니까 네. 뭐 그 평가는 평가대로 이미 뭐 많이들 얘기했을 때 전 민주당 두 가지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요? 첫 번째, 네. 조의대 직위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이제 내놓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의대도 많이 공격을 했고 네. 직위원도 온 국민이 문제를 알아요. 저도 조기현 조의대 괜찮은데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스킬이에요. 조의대 조기대. 역시 총만 조의대가 맞는 대단해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직위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떠나서 직위원도 그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속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조의대 직위원을 빼고 우리가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거예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의대 직위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예를 뭐 들면 사퇴를 시키는 걸 계속 예를 밀고 들면 갈지. 조의대는 뭐 예를 들면 사과를 하면 이제 정리를 하자. 네. 직위원은 탄핵을 하자. 아니면 직위원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에서 빼라. 뭐 뭐든 그게 뭐든 어쨌든 그거를 해서 조의대 직위원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국면이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밥 먹고 이런 거를 보면 국민들이 보면 저 뭐지? 이런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미 어떤 국면은 유화적이고 어떤 거는 접기로 했고 이렇게 물밑으로 주고받는 거 이런 카르텔 속에서 사법개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민주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당일 수확해서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 전복을 소개합니다.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 더 넣어드리는데요. 특대 사이즈 1kg, 증정 한 미 포함 총 12미가 34,900원, 대사이즈 1kg은 12미, 12미 29,8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부채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 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로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사법 독립, 사법권의 수장을 흔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한테 어떤 국면에서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재판을 언제부터 봤냐, 기록을 언제부터 열람했냐. 네. 3월 28일. 그러면 지금 해명이 한 3번 정도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뭡니까? 기간 대 기간이 견제와 균형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묻는 건데 청문회 다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그거라고. 근데 이 기간이 법원이 국회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그 3개 중에 2개는 거짓말이겠죠. 사실은 하나일 테니까. 네, 뭐 4월 21일부터인지 뭐 3월 28일부터인지 네, 뭐 뭐 이런 이틀만 얘기. 본 건지 로고 기록을 네. 본 건지 3월 28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보기 시작한 건지 그러다가 또 3월 31일 날 봤다고 하고 요 부분은 국정조사를 그러면 하겠다 우리가 네.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게 그거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다음 스텝을 좀 밟아야 된다. 일단 뭐 입장은 정해야 된다는 게 제가 동의해요. 뭐 왜냐하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도부나 이쪽에서 또는 법사위원장 쪽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제 틈만 나면 왜냐면 각 개별 민주당 국회의원, 뭐 국민의원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틈만 나면 어디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거야. 여기서 새로운 정황이나 뭔가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이 입장으로 갑시다. 라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돌출적인 것 때문에 모두 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도부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 제일 좋은 게 있죠. 뭐요? 지켜보겠어, 너 임마. 네. 좌시하지 않겠다. 자시하지 않겠어. 일단 지켜보. 그리고 사법개혁은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법적으로 네.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곧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조의대 물러나라부터 그냥 제도를 바꾸겠다. 원래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고 협의 과정에 대신 저는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판사회의든 어디든 좀 판사들 좀 참여해서 네. 같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양새도
민주당에서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쪽이 또 제일 잘 아니까. 사법부를 참여시켜서 같이. 그렇죠. 그것도 뭐 조희대 사법개혁을 하자. 대법원장이 이해 참여시켜요. 이런 거 말고. 네. 그럼 판사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저는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움직임이 되게 부족하다고 보는 게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내부 총회에서 나와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전엔 검사나 판사들이 그런 걸 했거든요. 요즘 안 해요. 네. 당연히 얘기를 해서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각각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고 저는 검사나 판사나 다들 자존심이 센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내야죠. 네. 그래서 내서 같이 참여해서 사법개혁을 좀 더 디테일들을 잡아가고 그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15일 어제부로 저는 이제 일단 법사위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봐요. 진정될 것이다. 네, 진정되고 어쨌든 제도 개혁은 많은 필요하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민주당이. 근데 이게 이제 약간 했으면 선악의 좋겠습니다.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되는 제도 개혁은 모두 당사자들이 참여를 한 것이 전제가 되는 개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 야, 저 검찰이 악인데, 저 법원이 악인데, 저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면 이건 개혁이 아니지.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개혁은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특별한 재능 있는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그 검사 전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검사 전체를 집단적으로 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를 조정했었던 과정의 후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에도 여유가 있고 지지율도 여유가 있고 공고하고 뭐 정권도 초기고 하다라고 하면 사법개혁을 할 거야. 이거 성공시킬 거야. 라고 하면 그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떤 형태로든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뭐 사법개혁 안이 없겠습니까? 10수년간 논의되어 온 안이 있는데 네. 아무리 좋은 안이어도 반드시 저항을 하고 이 저항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사법개혁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선명하다 이제 사법부를 다 무찌르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지점을 좀 꼭 반드시 상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언이 일단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요체처럼 보이지만 그럴 걸로만 가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 증언을 하냐. 그렇지, 공격하고 있죠. 네, 지금. 공격하고 있고 사실 그러면 중도층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뭐 칼럼 보니까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년에 4명씩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6년에 2명씩을 뽑아라. 네. 그럼 다음 대통령도 대법관을 뽑게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협의점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법관 증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재판 지연 문제예요. 네. 실제 피해자들도 그렇고 피해자들도 그렇고 재판이 늦어지니까 전 잘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피해받고 형사사법 문제에서 피해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판사를 더 뽑든지 어떤 수를 내야지. 변호사를 뭐 변호사 비용은 알아서 해라고 하지만 국선 변호사 하면 지잖아요, 잘. 네. 국선 변호사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빨리 결정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많이 네. 들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사법부가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개혁 당사자 참여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 국민들 좀 신경 써야 된다.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죠. 그리고 네. 하나 더 중요한 말씀드리면 좀 지금 너무 법관들도 정파적이다. 네. 제가 볼 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너무 약간 당파성, 정파성이 강해지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건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답을 내놔야죠. 저는 이제 외부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